그러니까 네. 제 목적은 네. 이런 깝깝한 분, 네.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 네. 그리고 이 저 시니어, 네. 옛날에 역사 배우신 분들한테 네. 역사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임무이고 제 저 재미이기도 할 것 같아서 네. 아주 쉽게 재미있게 풀이하려고 합니다. 네. 그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 그 35년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이 네. 35년 식민 통치 기간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네. 그 나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 그 지구상에 네. 인류의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게 약 잠깐만, 350만 년? 뭐요? 오스터가 어떻게 됐어요? 최초의 인류. 최초의 인류?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피테쿠스. 와. 그게 이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뀐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서서 두 손으로 이제 먹이를 구하기도 하고 네. 그 당시 그 1m 정도의 신장에 네. 이 두개골의 용량, 이 머리 크기를 약 550cc를 해서 아. 지금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두개골 용량과 1m의 신장을 가진 최초의 인류가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데 네.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네. 뭐 심각하니 네. 일제 시대 얘기를 오늘도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제 시대 얘기를 네, 오늘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제 시대 준비를 이걸 좀 도표로 봐야 되나? 네. 그거 잠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도표를. 됩니다. 그럼 네, 우리가 일단 내려가고요. 네. 저희가 사라지겠습니다. 네, 사라지고요. 이렇게 도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데요. 아주 이거 쉽게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요? 그 네. 1910년 네.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요. 네. 1919년 네. 3.1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까지를 제1기, 아, 1919년 3.1 운동부터 네. 1931년 1년까지? 이게 이제 뭐라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만주 사변이라는 게 1931년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31년부터 네. 해방이 되는 45년까지 해서 35년 통치 기간을 1기, 2기, 3기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누네요, 또? 네. 이게 아주 그 각 시대마다 아주 뚜렷하게 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1기 네. 1910년부터 19년 3.1 운동 전까지를 10년이네요. 네. 헌병 경찰 제도 이제 무단 통치라고 그래서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엄청난 정치를 실시합니다. 탄압이었군요, 완전히. 네, 그 데라우치 총독이 이제 초대 맞아. 데라우치 네, 들어보셨지요? 저기 어디야 저 각설이 타령에서 데라우치 총독 뭐 어쩌고 나오는 게 거기서 나와요. 네,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초대 총독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육군 대장이고요. 별 4개짜리. 그 군인 데라우치가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했군요. 헌병이 군인 통치하는 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혹시 심 대표님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네. 그 교단이라고 기억나시죠? 선생님들이 올라서 예, 수업, 교단. 그게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그 선생님들한테도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가 수업할 때 그 단을 하나 딱 올라서게 하면 이 학생들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하는 그 강압적인 시선으로. 그게 생긴 게 교단이군요. 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교실에. 아. 요새는 다 이제 그렇죠. 평탄하게 교사와 학생이 이제 평주가 돼 있는데 아.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각 교단이 교실에 교단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네. 한 단을 올라가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선생님들은 거의 똑같은 제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강압적인 거는 이런 말로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심지어 교사까지 헌병이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 경찰 제도가 1910년부터 19년까지 이 10년간의 통치는 뭐 너무나 그 잔인하고 그 엄격해서 우리가 1919년 3.1 만세 운동으로 독립을 하기 위한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1919년 이제 3.1 독립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은 전 세계 독립 운동의 표본이 되는 아주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독립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네. 이 3.1 운동을 치르고 나면 네. 정책을 조금 바꿉니다. 무조건 누를 것이 아니라 네. 약간은 풀어주고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2기가 되면 민족 분열 총치. 통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를 갈라놓는 거죠. 그렇죠. 이간질 시키고 네네. 빌어먹을 놈들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마름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름? 마름? 그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땅을 네. 그 마름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해서 마름이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친일파와 이제 한국 식민지 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분열 통치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문화 정치를 실시한다라고 형식적으로는 내세워서 이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고 아, 신문, 언론도 풀어주고요. 교육도 이제 좀 활성화시켜서 학교도 많이 세워주고요. 이 제2기에는 3.1운동 이후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반발을 좀 누르기 위한 문화 통치를 실시해서 이때는 그 사이또라는 총독이 오는데요. 3.1운동 이후에 이때부터는 군인이 아니라 문관들이 우리나라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그 제2기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31년부터 일본은 그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이후에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는 중일전쟁, 그리고 41년에는 그 유명한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제3기, 그러니까 31년부터 45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일제가 세계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는 그 교도보. 병참기지. 병참기지였군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그리고 황국 신민 서사, 그래서 우리나라 신민들도 일본 천황에게 그 복종해야 된다. 약속을 하면 자기네와 우리가 같은 몸이니 같이 그 세계를 지배하자는 말도 안 되는 그 정책을 실시하고, 그 요즘에 그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징용 문제, 네. 징병 문제, 정신대 문제가 다 이 제3기 일제가 그 우리나라 식민지를 완전히 자기네 전쟁에 필요한 병참 기지로 쓰면서 엄청난 수탈을 해갑니다. 그 심지어 교회 종, 네, 그렇다고 그래요. 네, 숟가락, 가마솥까지 다 공출을 해다가 전쟁 무기를 그 사용했다고 하고, 뭐 요즘 그 징병 징용 문제, 뭐 배상금 문제, 정신대 할머니들 그 여러 가지 그 보상 문제가 아주 네. 시끄러운 게 이 제3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엄청난 경제적 수탈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게 사과도 안 돼 있고 네. 개인적인 보상도 안 돼 있고 해서 아직 그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가 아주 시끄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였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네. 그 제1기에 보시면 이제 경제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1912년부터 18년까지 우리나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자기네 총독부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은 총독부에 신고해라.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라고 공표를 하는데 막상 우리나라 농민들이 조선시대부터 세습적으로 대대로 농사지은 땅을 갑자기 일본 놈들이 뭐 신고해라 어째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일본 총독부가 그 땅을 몰수를 해서 그 땅을 우리나라 농민들의 소작인으로 고용을 해서 이제 소작 재배를 시키는 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이 당시에 거의 우리나라 모든 토지가 전국토의 뭐 7, 80%가 총독부 그 관할로 들어가는 그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고요. 이제 제2기가 되면 1919년부터 이제 그 제2기가 되면 요 시기가 1919년부터 31년까지가 일본이 아주 엄청난 경제화 정책을 추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쌀을 먹는 사람들인데 네. 일본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가서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니까 일본 전체 쌀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 자기네 식량 부족분을 우리나라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엄청난 쌀을 생산하도록 이제 강압적으로 그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산미 증식 계획 실시해서 질소 비료 공장 만들고요. 흥남에. 그리고 농사 방법, 뭐 모내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가르친. 엄청나게 일본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 농민들 잘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이제 쌀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여행 다녀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군산, 네. 목포, 목포, 이 서해안 항구에 가면 김제, 뭐 네, 이 당시에 만든 그 쌀 저장했던 창고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군산에 가도 남아 있고 목포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 1기, 2기, 3기가 그 약 10년씩 정도인데 이 3기의 그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그 차이가 나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 이게 뭐 그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옛날에 그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면 어 쉽게 머리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저도 지금 이제 보니까 무단 정치, 문화 정치, 민족 막상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 시기별로 네. 네, 그렇게 됐다는 거 금방 이해가 되고 결국은 1931년, 1945년까지 그때가 가장 병창기지, 징병, 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쟁 때문에 네, 그, 자기네가 필요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실시를 해서 그 일본이 지금 뭐 우리나라 근대화를 시켜줬다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는데 북한에는 우리나라 북한에는 중공업, 남한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미쓰비시, 미쓰이 등등의 그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하 자원을 개발해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생산하는 그 공업화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근데 그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에 뭐 그 발전소 세워서 공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도로망, 철도망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절대로 아니고 자기네가 수탈하기 위한 식민 가져가기 통치를 위한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오늘도 잠깐 아까 뉴스에 보니까 그 독일 대통령과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또 다시 사과를 하고 2차 대전 당시에 그 피해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그 뉴스를 들으면 아주 분개를 하는 게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계속 사과하고 2차 대전에 대해서 반성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유독히 저 바다 건너에 계시는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다는 둥, 뭐 그 징병과 징용은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둥, 그 위안부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그 무료로 뭐 가져간 게 아니라 직업을 알선했다는 둥, 뭐 여자들의 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어, 오늘 또 잠깐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카톡을 저 뉴스를 봤더니 일본의 그 아주 젊은 국회의원이 전쟁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독도를 뺏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줄까 하는 생각도 제가 잠깐은 해봤습니다.